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2분기 어닝 시즌을 개막한 알코아의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억 3,800만 달러, 주당 1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 1,900만 달러, 주당 11센트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독일 경제활동이 둔해지면서 5월 독일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마켓워치가 현지 시각으로 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독일 연방통계청은 5월 수출이 전달보다 1.1%, 수입은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11월 이후 가장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현지 시간으로 8일 공개한 우리나라의 5월 경기 선행지수가 101.06을 기록해 8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해 9월 100.61을 기록한 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단기 자금 시장에는 아직 별다른 여파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ECB의 금리 인하에 따른 타격이 몇 달 후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69% 하락한 16,906.62포인트로 마감하며 1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5% 하락한 4,391.46포인트로 S&P 500지수 역시 0.7% 하락한 1,963.7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지수 1.35% 하락한 9,772.6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1.25% 하락한 6,738.45포인트로 프랑스 지수 역시 1.44% 하락한 4,342.53포인트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먼저 매를 맞은 탓인지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글로벌 증시는 그동안의 상승세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국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어제 그 월드컵 축구에서 참사가 벌어졌죠. 브라질이 독일전 때 엄청난 스코어를 졌는데 이미 그 어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안 보이는 곳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크게 벌어졌는데요. 어제 이제 일단 개인들이 어제 439억 틀리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37억 정도 손해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미 손절매 자체가 한 400억 났고요. 한 800억 정도 깨진 그뿐인데 글쎄요, 이틀 사이에 얼마쯤 더 깨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6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이번에 7월물에서 한 1,000억 정도 손해나는
뭐 이런 참사가 또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노자의 말씀을 제가 이제 80억일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뭐 손절매 친 거 빼고도 현재 갖고 있는 게 437억인데 일단 손실을 확정하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두지 마시고요. 437억에서 손절매를 치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면이고 저도 이제 힘이 안 납니다. 자, 어쨌든간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들이 크게 맞았죠. 크게 맞아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어제까지 이제 21일 평의 지지 여부. 어제 사실 주가가 뭐 기관이 산다해도 롯데 접어주죠. 여러분 KCC 뭐 롯데그룹이라든지 이런 주식사가 올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일 평의 하방 이탈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21일평과 61일평이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1일평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1995포인트 만약 오늘 종가가 1995포인트 이하로 간다면은 주식은 굉장히 참사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참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뻐꾸기들이 상승 안 됐게도 하방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방으로 계속 주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현금화를 제가 이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익을 말하다를 녹화할 때 지금 자리가 꼭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익을 말하다 안 보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인터넷 지셔가 수익을 말하다를 꼭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는 조금 위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장 자체가 워낙 독해 시장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CCI가 이탈하는 그 순간에 주가가 확실히 꽂힐 것이다고 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약세 국면인데 오늘 장이 굉장히 강건입니다. 21일과 60일 하방 이탈이냐 지지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지금 한 4일 정도 약세 보였기 때문에 반등할 국면이 있지만은 오늘 만약에 20일, 60일 하방 이탈한다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급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는 뭐 주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201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는 꼭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말씀드릴 거 없고 어쨌든간 저 말을 들었는 분들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몸조리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5월 초순부터 시작이고 그 2달째 동안 사실 몸조리 했는 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요 자리에서 한번 50포인트짜리 빼놓고는 다 몸조리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복지부동이라는 이유가 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느껴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행스패너니 어제 이제 횡보 국면이었죠. 횡보 국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왜곡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구름이 붉게 이렇게 만들어낸 속임수인데 이게 이제 이 속임수 부분이 저포주 상승해가지고 주가 올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간 뭐 호전 상태입니다. 오늘은 전환선은 깰 것 같고요. 전환선 깨면 기준선까지는 주가 자체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장중에는 1992포인트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해라. 오늘 뭐 주가가 밀렸다고 저점에 사는 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글로벌 증시의 차트들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P 반도체 지수, 이름 글로벌 차트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장대 연봉 올리면서 전환선 기준선을 같이 뚫었습니다.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차트들이 과거의 차트 모양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글로벌 차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사도의 지수 미국은 지수가 4개가 있죠. 다우존스가 0.69 단기적으로 특히 고점에서 지수폭이 17,000인데 0.69는요. 이게 그 보통 때 그러니까 14,000포인트 이때 1%보다 더 높은 그 하락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의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S&P 500도 0.7이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1.35, 반도체 지수 0.4. 특히 나스닥 지수의 1.35 이 프로테이지는요, 굉장히 타격이 큰 그런 지수입니다. 특히 이제 전환선 한막에 때리는 이런 지수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에 단기적으로 반등의 국면 자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폭이 이제 거의 60% 가까이 왔으니까 몸조리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코스닥의 타격이 조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 지금부터도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 시작 주가는 한 8포인트 마이너스 전후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익 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변동성 지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돈 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뭡니까?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해왔는데 여러분이 저 말을 조금 참조하신 분 그래도 뭐 어제까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계속 개별 종목한다고 뜨드는 X들은 조금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있는데 오늘 하여튼 20일과 60일의 편의 지지 여부 이 부분이 과감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20일과 60일의 편 종가적으로 20일과 60일이 하방 이탈한다면 과감한 손절매도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은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이제는 오늘부터는 오늘 내일 옵션 만기인데 이제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너무 큰 참사가 나기 때문에 옵션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위에 옵션하는 분에게는 말도 안 거는 게 좋다. 말 걸면 진짜 하여튼 굉장히 충격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참 무모하게 도전한 것 같아요. 도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또 일본 증시 니케 225와 상해 종합증시까지 마이너스 간다면 오늘 장 자체가 반등 없는 계속 하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원화의 강세는 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의 어닝 시즌이 굉장히 충격이 컸죠. 13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보통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어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60일 평에 도전하지 마라라고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을 경영은 잘하겠지만 주가는 이건희 회장님보다 제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바닥이라고 뜨끔사는 거는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요즘 네이버가 믿지 않아요. 삼성전자 대신 네이버가 있어가 주가를 지지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글쎄요 오늘 또 주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선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260의 지지, 260인데, 오늘 260, 이제는, 하방 이탈을 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탈하는 걸, 평균 가격 이탈하는 걸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매물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260 매물대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포진이, 이걸 이탈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산다 하는 거 기관이 어디서 뭘 샀는지 모르겠어요. 기관이 산 적이 없습니다. 기관이 산 적이 없고요. 나는 기관의 그 통계 그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관들이 안 샀는데 샀다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관에 산 게 없고 외국인들이 사봐야 삼성전자 고점 매도 쳤던 거, 쿨색 맞추기에 저점 샀는 그런 부분 빼놓고는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요. 최근에 기관들이 뭐 몇몇 종목만 사고 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기관들이 파라다이스 케이트보다 인터파크 그 내수 충실한 주 몇몇 주씩 빼고 코스닥은 제가 볼 때 기관과 외국인이 버린 자식입니다. 그 코스닥 버린 자식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되겠느냐 싶을 생각으로 여러분 조금 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의 도치는 금융투자입니다. 뭐 외국인들도 코피가 터졌죠. 250억 현재로 터져 있고 이미 많이 터져가지고 전전에 뭐 개인들은 언급 회피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승리의 깃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이제 승리의 깃발인데 승리의 깃발이 260에서 262.50에서 돈 먹습니다. 지금 뭐 거의 돈을 흡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부 이 퍼런 게 전부 돈입니다. 돈으로 됐다 이렇게 보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면을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뭘 해도 안타깝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다음에는 꼭 저 말을 조금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은 멸치 다 잡아가 멸치 터는 기간입니다. 멸치 털어가 이제 시장에 팔면 되는데 그 멸치가 우리 개인이 됐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은 전환선의 하방이다. 전환선의 하방이 2000포인트고요. 그 다음 기준선이 이제 1992포인트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한번 냉철하게 볼 필요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무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 PMF 차트가 보시면요. 아직까지 상승 트레인드인데 오늘 PMF 차트도 상승해서 저항대에서 걸려가지고 오늘 음봉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선전환도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삼선전환도 완성이 됐는데, 삼선전환도가, 지금 이미 그 전환이 큰 게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게 나오는데 여러분께 좀 조심해야 될 필요 있고, 삼선전환도를 한번, 오늘 양운이 추가적으로 가기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선전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은 조금 미미한 그런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스윙 차트는 어제 이야기했죠. 조정으로 이미 들어섰다. 이 색깔이 바뀌면 조정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물망 차트 안 보는 사람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물망 차트에 밖에 갔는데 주식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주식을 참 어디서 배웠는데 한번 묻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그물망 차트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는 그물 안에 있어야 안전하거든요. 차트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미 뭐 돈 10원이든 2원은 끝났고요. 내일 옵션의 의미가 거의 만기 의미가 거의 없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가슴 안 부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깨져버리니까 너무 가슴이 좀 저려옵니다. 저려온다 이렇게 보고요. 자, 주피보 보시면은 오늘 주피보의 중심선이 2.5포인트 깰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2.5포인트의 중심선을 한번 봐주는 뭐 일단 깨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물론 뭐 현재가를 현금화에 주력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현재 워낙 방송이나 모두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현재가 그 현금화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그 6월 초순 이경부터 이제 현재가의 현금의 복지부동 이쪽에는 손절매 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손절매 이제 현금화에 했는데 아마 여러분 종목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좀 코스닥이 많고 신용이 많아 그랬던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금 새로 마음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달 이때 이제 손에 좀 다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돼요. 또 달 바뀌면 눈이 헐 넘어가가지고 또 여러분 걸고 하는데 참 이런 그 콜 매수와 풋 매수 그리고 선물 매수 그리고 주식의 신용의 또 매수 이런 부분은 전부 이게 뭡니까 상승 쪽이죠. 상승 쪽으로 걸어버리는 부분인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하방 쪽으로 가고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여러분하고 상승 없는 저퍼주 상승 뭐 롯데 같은 거 평생 한번 사볼까 말까 한 주식들만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너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평생 우리가 사봅니까? 오리온, 뭐 KCC, 생활라인, 고려아연, CJ제일제당, 롯데쇼핑,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거 평생 가도 우리가 안 사보는 주식을 갖고 그저 올려가지고 주가 올려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손실을 확정하고 마음을 조금 피우시고요. 느긋한 마음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여러분 일단 20일과 60일의 지지 여부 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지지를 못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날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천남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21선과 61선이 지시되지 않는다면 현금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슈퍼개미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분석해 주시고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까지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애매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안 좋은 실적 발표가 주가에는 반하권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그 자금의 성격들의 움직임이 지금 LG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의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재 주식시장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애매한 그런 구간이다. 다만 지금 현재 지수 포인트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202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하락 후에 반등으로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 구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제가 월요일에 이제 보유주 전량 그런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포트 교체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버슈팅이 시장에서 나온 모습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현재 구간은 일정 부분 현금화가 돼 있어야 되는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IT 부품주들 상당히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IT 부품주들이 3단계 계단식 하락 이후에 현재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응집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를 좀 대비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을 비롯해서 파트론을 비롯해서 옵트론텍이라든지 SFA 이런 IT 부품 종목들 쪽에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IT 부품주들 중에서 파트론을 일단은 어제 현금 80% 풀베팅을 결정을 순식간에 내렸어요. 장 초반에 정말 빠르게 판단하고 매수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종목을 언급을 못 드린 것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물론 어제 5% 정도 수익을 내고 빠르게 좀 매도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IT 부품주들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출렁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의 결정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의 연장성산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수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는 무조건적인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지 어떤 종목을 홀딩해서 길게 끌고 나가기에는 신규로 끌고 나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장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굳이 종목을 무에서 공략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포트 재구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정말 수익이 좀 내고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파트론을 매매를 하면서 수급 상황을 좀 보니까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전형적인 바닥형 탈출형의 모습들이 기관들이 또 이번에도 저하고 같이 제가 매수할 때 같이 매매를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 이 종목도 IT 부품주지만은 장마감 후에 상당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수급적인 측면,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부분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이 일진 디스플레이는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IT 부품주들 중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는 뭡니까?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그런 터치 스크린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지만은, 현재 언론에서 일진 디스플레이 주주분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이 실적 부진의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 하향이 나오면서 개인들을 죽이는 패턴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럴 때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짜서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나 모멘텀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는 시점에서의 박스권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진 디스플레이의 정고점, 그러니까 급락하기 직전의 고점이 16,000원대로 이렇게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단식으로 줄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은 거의 반토막이 나온 상황이 되겠죠. 근데 현재 바닥권을 잡아준 가격, 그 가격이 7,890원,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저점이 되겠죠. 8,710원. 이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반토막 후에 하방 경직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중요한 부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 종료 후에 수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은, 자, 수급 상황을 현재 보시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뤄냈던 기관들이 최근에 매도 물량이 아주 미비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서서히 줄어들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어제 나왔던 하루,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 구간은 바닥 구간이면은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적인 부분들이 수급과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일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찔러본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증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IT 부품주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IT 부품주들에 물려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약속드린 부분이 있죠. 전략을 짜드린다라고 이제 그런 약속드린 부분도 있고, 지난번 무료 방송 때 이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IT 부품주들 찝어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글로벌 증시와 차별화되는 IT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방송을 통해서 IT 부품주들 제가 다시 한번 전략을 짜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전략을 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진 디스플레이는 양음양 패턴에서의 5일선 기준으로 시초가부터 마이너스권에 들어올 때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9,000원 미만에서는 자율매도 형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800원 정도로 해서 글로벌 증시 일단은 하락이 좀 나와줬지만은 IT 부품주들의 차별화가 나오는지 그런 확인하는 하루가 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